이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다 차분차분 들어가 보고요. 일단 그런 해외 직판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2007년도죠, 이게? 2004년부터 했었고 네. 2007년도에는 따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티쿤 글로벌을 만들어서 했었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일본을 상대로 그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그 계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해외 직판을 하려면 언어를 조금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언어가 1어밖에 없었어요. 아. 근데 지금도 전 이제 회화를 하는 수준은 못 돼요. 네. 그리고 고급 1어를 읽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본어에는 워낙 한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이제 한자를 배웠던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었고 또 일본어 웹사이트를 볼 수 있었는데 볼 수 있었고 또 누구나 다 한국 물건을 일본에 팔면은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조금 알았던 것 말고는 특별히 무슨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은 시장 조사를 했다거나 어떤 그 경험에 의한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러할 줄 알고 한국보다는 일본 시장이 클 것 같으니까 약간 조금 허무한데요? 그렇게 시작을 하신 시작이 건가요? 누구나 허무한데.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본의 물건을 팔면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거기서 내가 하려고 하는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해야 되지만 일단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수출한다고 해서 무역회사를 한다든가 오포상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수출할 생각을 하지 그렇게 직접 쇼핑몰을 만들어서 한다는 생각 쉽게 못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 시대에는 이미 전자상거래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예요. 이미 옥션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업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역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업이 활발해지는 시대였고 네. 그리고 또 제가 그나마 다른 것보다는 전자상거래 분야 쪽에는 관심이 많았었고 그런 계기가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본을 상대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수익 창출이 됐던 그 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뭐 사업을 하자마자 흑자가 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언제쯤 흑자가 됐나요? 저는 좀 천우신조라 그럴까? 네.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왔었어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네. 인쇄물을 일본에 팔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팔자마자 매출이 정말 빨리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명함 100매를 보통 2,300엔에 팔았는데 저는 명함 500매를 980엔에 팔았어요. 아, 엄청 싸네요. 근데 한국에서 제작하는 비용이 그 당시에도 4,200원이었거든요. 엔화로 따지면 420엔이었어요. 420엔에 떼서 980엔에 파니까 사실은 마진이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많이 사줬고 매출이 급성장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매출이 올라가면 좋아야 되는데 자본은 계속 부족한 거예요. 자금이. 그러니까 제가 5명, 3명에서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에 매출이 올라가니까 5명이 됐어요. 근데 1년 뒤가 되니까 18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한 명의 인원이 늘어나면은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세금 이런 걸 다 따지면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4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10명이 늘어나면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4천만 원의 순이익을 내려면 거의 매출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한 2, 3억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고는 매출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또 매출이 올라가려면 또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정말 뜻밖의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자금 여유는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건 저만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사상 유례 없는 N고가 시작이 됐어요. 그 N고만으로 거의 환차 이익으로 거의 한 50억을 우리가 벌었어요. 그걸 갖고 투자한 게 80명까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야, 도대체 어떻게 그럼 돈을 만드냐 우리가 이런 네.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티쿤이라는 플랫폼이 갖춰져 그거는 있어요. 이제 좀 있다. 그렇게 하고 예, 좀 그렇게 해서 나누고. 자금을 예, 이제 모은 일단 거죠.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 잘 맞아서 네. 운이 좋으셨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운이 너무 좋으셨네요. 예, 그쵸? 정말 운이 좋았죠. 예. 예. 그 운을 바탕으로 어쨌든 네네네. 기회를 놓치지 않으신 거고 일본 시장에 이제 자리를 잡으신 거죠. 네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것도 그렇고요. 그 티쿤이라는 이름을 정한 것도 그렇고 다 좀 운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 네, 어떻게 우리 그렇죠. 김종박 대표님을 좀 따라다녀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근데 원래 기업을 분석한 사람들 얘기가 그 네.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성장한 기업의 90%가 운이라고. 아, 진짜 그 맞는 아.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고 뭐 잘난 척 한 것도 없고 또 힘들어졌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런 네. 것 같아요. 아유 참 타고나야 되나?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일본 시장을 상대로 좀 이제 명함이나 인쇄물을 판매를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해외직판 대행업을 좀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성과가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 언제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명함, 스티커류의 인쇄물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수막을 또 팔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그것도 잘 되는 네. 거예요. 아유, 하는 거 그래서 손만 대면 다 잘 되시는 거예요. 공기간판을 팔았어요. 네.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잘 되는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정말 아깝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정치를 했었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를 진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던 방식을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일본으로 가는 길은 이미 우리가 닦아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은 우리만 갔었는데 다른 분들도 갈 수 있게 우리가 시스템과 서비스를 만든 거죠. 지금 팔로 개척을 좀 해주신 거네요. 팔로 개척이라기보다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가는 길과 그 길을 이용해서 가면 다른 분들은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게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였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우리만 했었고 그 경험을 가지고 길을 닦기 시작한 건 2014년, 15년부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의 쉽게 일본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신 네, 거죠. 네, 네. 네.